죽비 치고 시작하니까 좋네요. 이게 아마 죽비가 언제 때부터 교단에서 죽비를 사용했는가 모르지만 아주 처음부터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불교에서 들어온 거니까 아마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 도 이 불교에서 쓰시던 이 죽비 문화를 대종사님께서 의식 진행의 도구로 처음부터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쓸 필요가 있다.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자, 저번 시간에 그 제3장을 마쳤어요. 제3장은 뭐냐면 재생의세의 경륜을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4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법의대전과 관련돼서 이 책 있죠? 소태산 대종사 숨결따라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봉독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5쪽에 보면 김광선 선지는 거기서부터 한번 쭉 어디까지 읽냐면 108쪽까지 읽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멈추면 거기서 멈춰주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김광선 선지는 소태산 대종사보다 12살 연상이었으나 대종사를 오롯이 받들어 모신 최초의 제자입니다. 대종사 대각하시기 전에 김광선 선진과 의형제간이었기에 공석에서는 사제지간으로 대했으나 사석에서는 존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광선 선지는 대종사를 뵐 때 한 가지 자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상 김씨 문중 족보를 엮을 만큼 한문 실력은 아무래도 자기가 나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김광선이 한문만 숭상하여 그의 구애됨을 아르시고 하루는 진집 김광선에게 돌아오는 세상의 교법을 제정하려면 어려운 한문으로 경전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글로 만들어야 될 것이요 라고 하니 김광선 선지는 그 말에 쉬 납득이 되지 않아 대종사께서 글이 모자라서 하는 말인 줄 알게 됩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김광선에게 형님 붓대 한번 잡아보소 하며 내가 지금 한문으로 교법을 불러낼 것이니 형님은 즉시로 받아 쓰소. 자 부른다 하며 즉석에서 수많은 한시와 한문을 연속하여 불러내니 김광선이 한참 동안 받아 쓰다가 부르는 글을 미처 다 수필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문자 이하에 매인 것이 아니니 형님은 이제 한문에 얽매이는 생각을 놓아버리시오.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다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 글이 세계의 명문이 되는 동시에 우리말로 편찬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는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하리니 형님은 다시는 어려운 한문을 숭상하지 마소. 이 무렵 소태산 대종사는 종종 김광선에게 명하여 붓을 잡으라 하고 받아 쓴 한시와 가사를 모아 편집하여 법의대전이라 이름하고 제자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그중 탕식과 경축과 권도가 전반세가 이 밖에도 백일소, 심적평, 가문평, 국내정사에서 지은 회성국 등이 있었습니다. 법의대전의 내용은 서문 첫 절과 21시가 구성으로 전하여 대종경 전만품 2장에 수록되어 있듯이 매우 신비하고 보통 지경으로는 다 엿볼 수 없으나 그 대각은 곧 도덕의 정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난다는 것과 세계의 대수가 순수가 온다는 것과 세회상을 건설하실 계획 등이었습니다. 단원들은 법의대전을 재미있게 읽고 노래하고 그 신심고취에 큰 자료가 되었으나 이는 한때의 발심종은 될지언정 많은 사람을 제도할 정식 교서가 아니라 하여 원기 5년 봄 국내산 실상초당에서 정식으로 삼강년 8주목 44회의 교강을 발표한 후 모르는 사람은 미신으로 화하게 된다며 법의대전을 다 불사르게 하십니다. 이 법의대전 소각 책임을 맡은 이가 김광선 선진이었습니다. 법의대전은 2권으로 엮어져 있었는데 한 권은 소각하고 자기가 직접 받아 적은 다른 한 권은 집 뒤안 호랑이 꿀이라고 넓은 바위 일면 애기 바위 밑에 숨기게 됩니다. 김광선은 불태우면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몇 편을 골라 범연독 뒷싸움
몰래 감추어두고 돌아와서 다 태워버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 소각했는지 물으며 그 한 권은 뭐하러 남겨두었소 하며 앞으로 대도정법이 나와야 하며 그것은 흥미가 있어 한번 해본 것이니 다 불사로 버리시오. 그래서 결국 김광선은 나머지 한 권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 이 터가 나오죠? 옆에 보면은 쪽 뭐 건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제실이에요. 이건 이제 해방 위에 진 것이고 여기 대나무 약간 이렇게 그 스레트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그 너머가 옛날에 이시제각이 있었어요. 대종사님이 이 일대에 한동안 계셨다. 주거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흥타령이 나와서 돌아다녔다는 것은 저는 이 주변 산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대충 이걸 읽어본 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나와 있죠. 저 이게 호랑이굴이 어딘가, 애기바위가 어딘가 이쪽 돌아다녀 봤는데 모르겠어요. 바위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 바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영 필요하면 무슨 그 바위라도 하나 호랑이굴이라고 하나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보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욕망이 막 표출될 때 있어. 여기도 호랑이굴이라 하나 해놓을까 이렇게 또 자, 그 뒤에 뒷장 108쪽 한번 108쪽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의대전 중 경축가 등에 가서는 예외나 법회기 모임 자주 불렸으며 부전으로 전해오다가 원기 25년 1월 서대원에 의해 불법연구의 기관지인 회보 62호 종화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됩니다. 정산종사에 의해 회상의 동을 예언한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라 회상 창립의 단란함을 노래한 10년 구사 용화대의 역순 순수 조화로다. 본래 자리를 체득해야 내 뜻을 알리라 한 61년의 갱견 오서. 이게 내 책을 다시 본다 이거예요. 당례사를 송규 등 여러 제자들의 뜻을 합해 진행해 나가라고 당부한 완전 송추 허부 이 당례사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기 원령 병진년 초여름 어느 날 소태산 대종사 김광선과 더불어 노루목 밀밭에서 밀을 베다가 낯을 멈추고 호남광중 하처운 천하강산 제일유라 글 한 길을 읊으니 갑자기 공기가 맑아지고 밝은 빛이 선회하여 사방에 바람이 지면서 천지의 풍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노루목 대각들은 한때 밭으로 사용되었으나 소태산 대종사 청설하여 구호동 사과와 이터 등을 매매하여 400여원을 저축조합에 제공합니다. 김광선은 밝은 빛이 선회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고 대종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후 12살 연하에 소태산 대종사를 동생으로 여기던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스승으로 받드는 마음이 한결같아집니다. 광선이라는 법명은 노루목 밀밭에서 밝은 빛이 선회하는 이적을 본 이후로 마음이 조복된 것을 기념하여 소태산 대종께서 지어주신 법명인 것입니다. 광선이라는 이름도 알겠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면 또 이게 물리적 빛을 보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회심, 뭔가 마음에 회심이 확 온 거예요. 뭐 이제 이걸 막 이적같이 뭐가 확 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회심이 슉 도는데 이런 말, 그래서 이게 회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빛이 이렇게 돌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회심의 차원으로. 근데 여기에 그 대각전 가면 대각터에 어디가 밀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딘가 밀밭이 있었어요.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에 빛이 돌 수 있냐 이거예요. 회심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기현이 되고 이런 시들이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법의대전이. 여러 차례 해서 책이 묶였고 그때서 전 시간을 한번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면 제가 이걸 기도문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걸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 현장에서 읽어보는 또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장이 바뀌냐? 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앞에 우리가 보면은 원불교 교사 차례를 보면 제 1편이 개벽의 여명 나와요. 개벽이 되는 여명이랑 빛이 뜨는데 뭔가 있잖아요. 뜨잖아요. 그때 제 1장, 2장, 3장, 4장 이게 몇 장까지 있냐면 제 1편에
5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 한 거예요. 많이 했네. 와, 많이 했네.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하려네. 상상도 못해. 자, 4장에 들어갔는데 4장의 제목이 어떻게 돼요? 세상 건설의 정초.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책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책 읽는 방법 말하죠. 그것은 왜 제가 말하냐면 이 책만 이렇게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책도 앞으로 볼 수 있는 이 훈련. 책을 읽는 훈련을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초가 뭐예요? 주춧돌. 주춧돌이죠. 옛날 건물에 주춧돌 중요하죠. 지금은 뭐 기초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건물은 기초공사인데 옛날에는 주춧돌을 놓고 그 절에 가보면 절 건물들이 주춧돌 놓고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주춧돌을 잘라야 주춧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상 건설에 앞으로 벌쳐질 일을 어떻게 이 원불교 교사를 썼던 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것을 정초라고 봤던 거예요. 주춧돌로. 기반, 어떤 그 주춧을 본 거예요. 중요하죠? 이게. 그럼 뭐가 정초예요? 여기서 앞에 또 목차로 가봅시다. 목차로 가면, 목차에 가보면 저축조합, 정관평 방언공사, 이게 저축조합 운동, 정관평 방언공사, 척조당 건축과 공부사업 병행, 구인단원의 기도, 백지혈연의 법인 성사가 정초라 이거예요. 무엇에? 회상 건설의 정초다. 명료하죠?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원불교라는 교단의 정초는 뭐냐 하면은 아까 지금 말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우리의 기둥이 기둥이래. 이 주춧돌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가치 창출에 대한 그것이 무너지면 정초가 흔들렸다고 좀 보면 됩니다. 가치 판단을 할 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저축조합 운동.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축조합이라는 말은 정산종사에 의해서 시작돼요. 이게. 원래 기록에는 방언조합밖에 안 나와요. 방언조합. 방언조합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도 기구죠. 기구예요. 근데 방언조합이라는 것의 또 활동은 보면 저축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방언조합이라고 말을 하면 저축 활동도 되고 방언공사까지가 다 방언조합에서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구분을 딱 하면 이 부분은 저축조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축조합 정신을 그대로 저축조합을 가지고 그 힘으로 방언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기록을 보면은 방언공사에서 저축 활동도 하고 방언공사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읽을 것인가 본데 정산용사님은 저축조합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또 그러니까. 왜 방언조합이라고 말하냐면 최초의 우리 교단의 금성문이라고 하는 영산에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냐면 제명바위. 그러니까 방언공사를 하고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제명바위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방언조합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 그리고 우리가 최초의 기록물은 교단의 초기 간행물에도 거의 방언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 기술을 하실 때에는 정산종사께서 저축조합이라 하신 건 이대로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활동이 그러니까. 그럼 읽어봅시다. 왜 활동이 그러냐는 것이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1048쪽 제1 저축조합운동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 2년 8월에 대종사 저축조합을 창설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장차 시방 세계를 위하여 함께 큰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먼저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하여야 하고 예비를 하기로 하면 어떠한 기관과 조약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이제 회상 기성의 한 기관으로 저축조합을 실시하여 앞일을 준비하려 하셨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원기 2년 8월이니까 이것도 음력이겠죠? 음력 8월에 대종사 저축조합을 창설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장차 세기를 위하여 함께 큰 공부와 대종사는 계속 공부사업 나옵니다. 공부사업. 공부만 하자 이렇게도 아니에요. 공부사업 이렇게도. 하기 위하여 먼저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 나오죠? 미리 준비한다. 예비하기로 하면 어떠한 기관과 조약을 세워야 할 것이며 여기 중요해요. 이제 회상 기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이루는 거예요. 기간기 이룰성 나오죠? 이게 어떤 회상 건설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조합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기성조합. 이게 이제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회상 기성의 한 기관으로 그래서 회상을 건설하기 전 조직이죠. 예비 조직, 예비 조직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전 조직이에요, 전 조직. 무엇을 하기 위한 전 조직이죠. 전직으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여 앞일을 준비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에 모든 단원이 술, 담배를 끊어 그 대핵을 저축하며 의복, 음식 등에 전략할 정도가 있으면 그 대핵을 저축하며 재력의 여러 명절 휴일을 줄여 특별 노동 수입을 저축하며 각자 부인에게도 끼니마다 심의, 후일, 보험을 저축게 하며 이게 심의가 보험이라는 거죠. 저축게 하며 그간 실행해온 천제도 그 소비대액을 조합에 저축하기로 하고 대종사 친히 조합장이 되시어 그 실행을 장려하시니 불과 몇 달에 저축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였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 뭘 시키셔요? 대종사님께서? 이거 한번 쭉 문장을 볼게요. 술, 담배를 끊고. 자, 1번이 누구한테? 단원. 주어가 단원입니다. 단원한테 1번이 술, 담배 끊고 끊어 그 대액을 저축하고 2번이 전략 정도를 하며 그 대액을 저축하고 3번이 재래 명절 휴일을 줄여 특별 노동 시간을 저축하며 명절 휴일에 뭐 같이 공동 작업한 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뭔가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넷째 각 부인에게 끼니마다 심의를 저축게 하며 그 다음에 다섯째 천지를 폐지하여 그 소비대금을 저축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이거 요즘도 실행할 수 있나요? 요즘은 술 먹는 사람 많이 없어. 담배 끊으라고도 이것도 어렵고 의복, 음식 이거는 좀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거 좀 줄이고 명절 휴일에 쉬는 시간에 쉴 때 있으면은 같이 옛날 같으면 농경 사회라 뭐 생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거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뭐 아까 이게 매 끼니마다 그 심의하는 것은 자기가 매일 뭐 얼마씩 띄어서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거죠. 천제도 폐지하여 그 소비대액을 줄이고 천제다. 우리가 지금 이건 특별한 일이죠.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축을 하신 거예요. 이 정신은요, 대종사님께서 그 뒤에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외라고 볼 때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조금씩 모아갑니다.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져요. 이런 정신이 사실 우리도 지금 과연 전달되나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이름이 보험금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험금. 근데 실제로는 문화적으로는 다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읽을 때도 지금의 우리까지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다음 고민을 이런 것까지 같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친히 조합장이 되시고
처음에 대종사는 직명이 뭐였어요? 단장. 자, 여기 조합장 또 나와. 이제 두 번째는 조합장이 되시면 단장이시면, 그럼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단장이시며 조합장인.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게. 되어, 친히 조합장이 되어 그 실행을 장려하니 불과 몇 달을 저축한 금액이, 상당 금액이 200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200원이란 게 뭐냐면, 그 8인 단원들이, 8인 단원, 이 모은 돈이에요. 8인 단원들의 조합금이에요, 조합. 자, 그 뒤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여기 200원 나왔어요. 200원. 여기 이게 이 가로도 잘 읽어야 돼요. 200원. 자, 대종사 조합원들에게 명하되 저축금으로 수술 사두라 하시고 한편으로 이웃 마을 부호 한 사람에게 빚 400원, 대종사가 그간 준비해둔 사제 400원도 판출 제공하사 다 수술 사두게 하시니 7, 8개월 뒤 그 값이 이 약 10배로 폭등하여 조합은 1년 안에 큰 자금을 벌게 되었다. 대종사 사제는 대각 직후에 본댁에 남아있는 가구 등속을 매각 작전은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용 조성한 것이요. 빚은 당시 조합의 신용으로 얻기 어려운 일이나 대종사께서 명령하신 다음날 부호가 자진하여 빚을 주었다. 조합원들은 뜻밖의 성공에 기뻐하는 동시에 이것은 아마 하늘이 우리 사업을 도와주심이 하여 더욱 신심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순무역은 1차 세계대전 수시세의 일대 변동을 당하여 그리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200원, 400원, 400원 나왔죠? 제가 이 400원 빌려준 분의 집도 알아요. 이제 이분들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빚이 나중에 방언공사 할 때 요즘 조국 사태 비슷한데 조국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경심은 빌려준 차용해 준 건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거라고 되죠. 이것은 여기도 똑같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이 사람이 이거 빌려준 거죠. 근데 이걸 보는 각도에 따라 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 분만큼 생기는 거죠.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게.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부호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 뭐 관청에 뭐 내왕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는 내가 투자한 거다. 정경심 그 교수 이것도 보면은 검찰에서는 투자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내가 그한테 그냥 빌려준 거다. 대여금이다. 이래갖고 논쟁이 있어갖고 뭐 대여해준 그 명부도 그 계약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법적 논쟁이 있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걸 놓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자, 이게 112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112쪽 한번 펴봅시다.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원기 2년 가을 소태산 대종사 8분 표준제자와 더불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축조합을 조직합니다. 조합장 소태산 대종사는 구호동 집과 가산을 정리하여 모은 자금 500원 중 400원을 출자, 당시 고가로 46가마 정도와 8분 조합원들로 하여금 과수업 이유가 불필요하고 놀고 먹는 생활을 근검 전략하는 생활로 불리도록 하여 술, 담배를 끊어 그 대액을 저축하며 의복, 의식 등을 전략할 정도가 있으면 그 대액을 저축하며 여러 명절 휴일을 줄여 특별 노동 수입을 저축하게 하며 부인들에게 끼니마다 한 수저씩 심의를 모으게 하며 이렇게 모은 저축금 200원과 천정리 보 김덕일 이건 빌린 400원으로 구수산에서 나오는 수술 사들여 수술 산지 1년여 만에 시세가 폭등하여 약 10배의 이익을 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제는 구호등 집과 밭은 물론이고 녹그릇, 놋요강 등 감나갈 만한 살림도구와 양아온 사매가 담배 농사지어 엮어 놓은 시초갓 등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성한 것이며 빛은 당시 조합의 신용으로는 얻기 어려운 일이나 대종사께서 명령하신 다음날 부호가 자진하여 빛을 주게 되어 조합원들은 뜻밖의 성공에 기뻐하는 동시에 이것은 아마 하늘이 우리 사업을 도와주심이라 하여 더욱 신심과 용기를 얻게 되고 숫글에는 1차 대전으로 숫시세 일대 변동을 당하여 그러한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 이렇게 모아진 자금으로 길령리의 수건사업인 논을 조성하기 위해 강변중학에 임시방원소를 설치하여 8인 조합과 길령리 앞 갯벌을 막는 간석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게 과연 이 저축조합을 어디서 하셨을까?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축조합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시제각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변주막터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거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 강변주막터가 지금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영산대학교 그 삼거리 거기에 있는데 지금도 거기를 보면은 갯골에 이렇게 갈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흔적이 좀 있는 거예요. 흔적이 거기 있는데 아마 거기에 계실 때도 방언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거기에 처음에 임시 방언관리소로 사용하거든요. 그때까지도 이 저축조합에 기구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봐요. 일단은 나중에 살펴보고 제가 여기도 읽어봅시다. 113쪽 뒤에. 저축조합 운동은 수고 없이 복을 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어 실생활을 유익하게 살리는 운동이며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루어가는 이소성대의 경영훈련으로서 사실적으로 복을 구하는 경영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개벽의 첫 교화사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저축조합을 제가 지금 이게 고민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대종사의 대각에 이런 내용까지 있는 거예요. 전개가 될 수 있다고요. 보면 여기도 나오면 수고 없이 복을 구하려는 태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대각이라는 게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소성대, 우리가 잘 아는 이소성대의 경영훈련이라고 봐요. 저는 이걸 그냥 이소성대라고 않고 이소성대의 경영훈련이라고 반드시 말하고 싶어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임자가 되고 어디든 됐든지 자, 이렇게 저축조합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유를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복을 구하는 경영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정신개벽의 첫 교화 사업이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제가 이 저축조합 이 부분을 읽으면 나는 이렇게 경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막 이런 상 여전히 막 하다가 보면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끄러워. 이 말을 안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경영을 내가 맡고 있는 곳을 이렇게 튼실하게 잘 그냥 그 조건이 되는 대로 그 조건에 맞게 꼭 어떤 것을 막 양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조건 너무 달라요.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에서 그래도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 대목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교단에 아주 핵심적인 맡고 있다든지 자기도 사업을 하고 교도님들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뭐든지 할 때 이런 걸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윤사님 과감하잖아요. 막 다 팔아요. 다 팔았어요. 지금 양하운 사모님은 막 속상하겠어. 나 이거 보면 양하운 사모님 속상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었겠어요. 싹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 거저하신 게 아니에요. 양하운 사모님이 이 속상한 막 속을 상한데 말도 못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 그 살림을 해봤는데 대문사님 또 그때까지 살림도 잘 안 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그냥 대각하시고 나서 집도 팔아버리고 막 뭣도 팔아버리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조그마한 요즘 말하면 그 팔고 조그마한 데로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강병주전이에요. 그 조그마한 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된 집을 팔고 그리고 나머지 이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데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이런 거 보면 현실적으로 참 어찌 보면 참 대종사님이 이게 얼마나 이거 과감하게 하셨을까. 마음도 그리고 양하운 사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마음도 읽혀져요. 속상하셨겠죠. 그러나 또 그 대종사님 그 하시는 거 보면 또 따라가신 거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이런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막 그걸 좋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그런 정서도 있고 또 있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조합장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조직하시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 생활은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전략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가 어려운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인 금주, 금연, 모미, 저축, 공동 투력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후로 후진들에게 창립의 모험에 부자라고 하시었습니다. 이 저축조합의 저축금은 이후 방언공사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며 이후 상조조합으로 이어져 초기 교단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정리가 잘 됐네요. 뭘 하려고 하면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방법이 금주, 금연, 보험미저축, 공동추력 그리고 창립의 모범이 되라. 와. 팔인 선지님도 이 창립의 모범을 보이시라고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방언공사의 목적 사업으로 한 거예요. 목적 사업. 단순히 막 그냥 당연히 아니라 목적이 딱 있었던 거예요. 대종사님만 속으로 갖고 계셨겠지만 대종사님이 목적을 딱 갖고 계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적 사업이고 이 저축조합은 나중에 교단의 상조조합으로 넘어가요. 상조조합 역할이 초기 교단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했지만 저는 중요한 일이죠. 제가 뒤에도 이걸 읽고 시간이 좀 걸려도 뒤에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115쪽. 제가 앞에 나왔죠. 저축조합의 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복락을 장만하는 실제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대종사님의 특징이에요. 대각을 하셨는데 그 대각의 힘이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보면 정말 저도 그냥 딱 정지돼 버려요. 제가. 이런 경우를 읽으면. 이거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러나 나중에 그래도 이 법을 가지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 고민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룡리 저축조합 운동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룡리 저축조합의 근거지는 이시제각을 비롯해서 강변 주력터인 임시방공소를 거쳐 구간도실로 이어지며 구간도실을 해차해 다시 지은 도트레미 영산원까지 이어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룡리 저축조합 운동은 이동환 성진에 의한 신흥마을의 수신조합과 김기천 선진에 의해 천정리의 천정조합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향후 불법연구의 상조조합으로 계승됩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종사님의 그 저축조합 운동은요, 교단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상조조합 운동으로. 대종사님 당대.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토님들도, 이 얘기하네. 정토회관하고 관계가 있네. 정토회관하고. 총부 주위에는 정토님들이 과수원을 쫙 했어요. 과수원도 일반 과수원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 당대 신식 과수원이에요. 옛날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대적 과수원. 그리고 지금 원대 주위에도 정토님들이 과수원을 많이 했어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불법 연구의 사람들이라면 다들 막, 와, 하는 거 있죠. 사람들 건들면 안 돼. 이 정도야. 이게. 그랬던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러면 이때 돈이 없으면 상조조합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이루고 그걸 갚아서 또 넣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현대적 개념으로 현대적 금융은 뭐냐면요. 돈을 왔다 갔다 할수록 서로 이게 확대가 돼요. 그렇죠? 가만히 나만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 자리타도 안 돼요. 이런 일을 대종사님이 하셨어요. 현대적 금융정책으로도 대종사님은 뒤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그런 혁신성이 계셨어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상조조합이 있는데 상조조합의 근원은 저축조합이다. 그리고 저축조합의 이 정신을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변산으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길룡리 저축조합의 이 정신을 이 제자들이 당신 고향에 가서 해요. 그 중에 한 것이 지금 신흥 이동환 선진에서 수신조합, 그 다음에 삼사님 김기천 선진님에서 천정리에서 천정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축조합의 이렇게 중심지가 어디였을까라고 봤을 때 이시제각도 끼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강명주막터인 임시방언관리소터는 반드시 길 것이고요. 구간도실로도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딱 갖고 저축조합의 근거지와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차적으로 임시방언관리소터에 가서 저축조합 얘기도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원기 2년 음력 8월 가을 소태산 대종사는 여덕제자들과 저축조합을 창설하시고 조합 창설 취지를 말하기를 그대들이 나를 신앙함이 깊어지고 내가 또한 그대들을 생각함이 깊어져서 평생 서로 떠나지 못할 처지에 있는 바 우리가 장차 시방세계를 위하여 한 가지로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부득이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조약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내 이제 저축조합을 건설하여 앞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려 하니 그대들은 나의 지도를 잘 믿고 행하기를 바라오 하시고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담배와 술을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세상이 보통 다 먹는 것이므로 우리들도 다 먹고 지내왔습니다. 술과 담배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혹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 유지에 다른 고장은 없을 것인가? 사실 불필요한 음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는 입을지언정 생명 유지에 대하여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어서 의복 입는 것, 음식 먹는 것, 노는 날 등을 물어 답변을 듣고 무수히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영하는 공부와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아니면 능히 그 성공을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 생명보에 별 필요 없는 술과 담배를 끊고 그 소비 대금을 조합에 저축하며 의복과 음식 등에 혹 전략할 정도가 있거든 저축하고 휴식일을 특별노동일로 정하여 그 수입된 이익을 저축하고 각 부인에게 부탁하여 매 끼니에 심히 한 끼에 한 수저씩 저축한다는 뜻 모아 저축하고 이제 천재도 폐하고 그에 소비되는 금액을 저축하여 지성으로 실행한다면 큰 자원이 적립되어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완전한 토대를 이룰 것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냐면요. 불법연계 창건사라고, 정산종사께서 쓰신 것을 내가 12년사라고 했죠. 12년사를 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도 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생략해갖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 뒤에 우리가 읽는 것은 이거 정리된 거예요. 뭐 금주 단연 막 나오죠. 근데 대현사님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맛배기로 읽어본 거예요. 대현사님 딱 묻죠. 대화를 할 거 아니니까. 이래나 뭐 술 먹는데 어쩌냐, 뭐 담배 피는데 어쩌냐. 그래서 그게 뭐 사는데 목숨에 지장 있냐 어쩌냐 이렇게 물으면서나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문장이 잘 나와요. 이걸 제가 또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쭉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 그 뒤에 이제 그거 나와요. 이제 이렇게 돼서 돈을 빌리는 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자, 봅시다. 200원, 400원, 400원. 이게 뭐예요? 200원은 뭐? 8인 단원이, 400원 또 뭐? 그땐 또 하나 빌린 돈. 그럼 얼마예요, 이게? 1,000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얘기는 딴 데 안 나와요. 더하기가 안 돼갖고 딴 데가 안 나와. 내가 더하기 해본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이제 해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때라 이게 숯이 막 전쟁통에 사용되니까 그때는 뭐 자동차도 숯으로 어떻게 해서 갔나. 잘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숯이 아무래도 막 필요하게 돼요. 기차가 기본. 기차도 숯 이렇게 떼면 이렇게 갔는데 옛날 그 자동차는 어떻게 숯을 떼서 갔지? 네, 이거 찾아본다고는 지금까지 못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 자동차를 숯을 떼서 또 갔다. 뭐 그런 방법이 또 있나 봐요. 왜냐하면 연료가 다 소비돼 버리니까 숯을 떼서라도 갔어야 되나 봐요. 다른 게 다 막 사용돼 버리니까 전쟁통에 목탄가스로 자동차가 굴러갔대요.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중에 숯을 팔 때 의부청인 김정집. 의부청이란 건 뭐예요? 아버지가 다르죠? 네. 엄마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아버지가 달라. 의부청이 산밭에 오르는 그 큰 골에서 숯을 굽고 있었어요. 여기서 큰 골이라고 말할 때는 이 골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무당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단골레 말했죠? 그 골이에요, 골. 그러니까 그거 무당이라 내가 말하는데 그냥 단골레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가 기도했던 곳이에요. 선앙당 같이.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의 지명이에요. 이게 큰 골일 때. 이 골이란 것은 뭐 골짜기 그런 게 아니라 단골레를 말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숯을 굽고 있어요. 이게 숯을 제공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복형. 군옥이 있어요. 군옥. 그것은 수포를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친동생 한석 있죠. 밑에 동생. 숯을 이렇게 매매 사고 파고 하는 역을. 이런 걸 보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자, 이런 거 보면 대종사님 진짜 대각의 그 힘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다 손해보지 않게끔 해주신 거예요. 단순히 저한테 형제가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다 이익이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하신 점. 이런 점을 대종사님은 잘 읽어야 돼요. 대각이란 게 이런 것. 이게 바로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자리이타를 땅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보면 동포원도 느낄 수 있어요. 대각으로 실제로 그게 그잖아요. 이런 상을 알았다는 것은 이렇게 사언을 하는 거예요. 대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나왔죠? 네. 참 우리가 이런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흉내라도 우리가 내야 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뒤에 읽어봅시다. 이 저축조합이 어찌 보면 이게 지금 향후 과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 지금 여기 신흥리 수신조합 여기가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됐는데 와 이게 초기 건물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뭐 여력이 없으니까 뜯고 거기다 또 뭐 짓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한국사 근대의 저축조합운동의 시작점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을 어떻게 두냐 해서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저축조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용조합 운동의 어떤 그래도 초기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국 사회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 흔적들이 지금 아쉬워요. 흔적들이 많이 아쉽고. 밑에 부분, 그 뒤에 그 뒤에 저축조합, 뭐죠? 조합운동이 있는데, 이 저축조합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룡리 저축조합의 특징이. 밑에 부분 읽어봅시다. 117조. 관제 협동조합 외에 순수하게 조선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 협동조합사에 있어 길룡리 저축조합은 주목해야 합니다. 1918년 8월에 창설한 길룡리 저축조합은 자금과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조합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학문적 지수를 못해서 못 쓴 거예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쓴 거예요. 이걸 연구해서 이 협동조합, 조합운동에 길룡리 저축조합의 역할을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학문적으로 기술을 누군가 하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책, 이런 책 한 권을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이런 거 하나씩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 또 제가 교도님들의 이런 쪽에 능력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씩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딱 나오듯이, 저 하나 만들었습니다. 딱, 그리고 대윤사님, 6일 대제 되면 딱, 대윤사님, 받으세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번 6일 대제 때는 뭐 하나 만들었어. 대윤사님, 받으세요. 이놈의 자식이. 좀 말도 안 듣고, 그런 좀 맹랑한 그런 맹랑한 제자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좀 맹랑하고 좀 자식 철도 좀 없고, 그러나 뭐는 해. 하려고 막 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제가 이제 1장 저축조합 운동했지만 이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하기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스케치만 해봤어요. 잘 또 읽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상건설의 정초가 뭐라고요? 주춧돌. 그때 1번 저축조합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